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주말인데 사무실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생이 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뀌면서 차차 점차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그 똑똑하신 분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주장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사업가들을 보더라도 그분들이랑 이제 성공하는 과정 중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 전부터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달성한 그런 거대한 성공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이걸 운이다, 아니면 뭐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강력한 현실, 그런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인터뷰어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냐, 특히 스페이스 X에 관해서 묻는데, 자기는 실패할 줄 알았다.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뒀던 거 아니라 실패를 각오하고 그냥 한 거예요.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그런 뭐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랑은 완전히 상반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성공한 사업가든 성공한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본인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다 모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미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현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꾸준히 도전하고 꾸준히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현실이 바뀌면서 그 다음 스텝, 다음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소리는 꾸준히 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를 목표는 잊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자기계발서 엄청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불끈불끈했죠. 자기 전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가슴 설레는 날들을 보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 보면 굉장히 누추한 방구석에 제가 처박혀 있는 거를 보고선 굉장히 좌절했던 경험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이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냥 현실을 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만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미래를 계속 상상하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첫 번째 스텝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현실을 자각하자, 현실을 인지하자,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자는 두 번째인데, 이거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내가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실력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동네에서 뭔 짓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지, 이거를 책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 전에 여러분 현실을 자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현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현실을 건너뛰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떠한 상황인지부터 하자는 거죠. 현실부터 파악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파악을 안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일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특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 경쟁자들의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의 갭이,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상이 워낙, 꿈과 이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않는 현실에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내 실력도 안 되고 현실도 받쳐주지 않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 좀 재수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주제 파악하고 그리고 현실 인식을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 주제라는 것도 결국 현실에 기반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가령 내가 알바생이야. 취업도 못했어. 그래서 뭐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어. 그러면 알바로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있어.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을 벌고 있으면은 좀 더 갈아 넣으면은 노동으로 사실 저희가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도 3,400만 원 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갈아 넣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을 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물에 말알라 있는 우물에서 물을 켜려면은 예, 뽑아내려면은 뭔가를 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시드머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우리가 초기 투자금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런 시드를 모으는 과정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드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히스토리가 있으면 괜찮죠. 여러분이 뭐 1년에 뭐 한 10억 정도 벌어봤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붙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다면. 근데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뭔가 하려고도 하지도 않아, 이 새끼가.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부터 굉장히 작은 현실, 그렇죠? 이 현실에는 저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기술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내 입으로 떠들 수 있는 거, 내 지식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것도 다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지, 현실이 바뀌기 전에는 학습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학습은 다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이 바뀌기 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예, 궁극적으로 사고방식과 관점이 바뀌려면은 현실이 따라와 줘야 돼요. 현실이.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예. 일론 머스크도 점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당장 엄청난 갑자기 성공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사 망할 뻔도 했죠. 예.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거의 1년을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기꾼 소리 엄청 들어가면서 말이죠. 예.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조금씩 벗어나거나 좀 더 개선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이 망상을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면은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실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길로 도달하기 전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저희가 많이 갖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 힘들어져요. 어떤 일을 하든
크게 내가 욕심을 갖고 큰 꿈을 갖고 하잖아요. 뭔가 기운이 더 나가지고 저의 신념과 의지가 여러분을 이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대 망상을 하게 되면요, 그걸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겹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지고 더 빨리 건너뛰고 싶고 그런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자면 현실을 조금씩 바꾸자. 예, 가령 내가 10만 원 벌고 있으면 하루에 뭐 15만 원으로 벌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을 바꿔보고 방법을 바꾸던 아이템을 바꾸던 아니면 좀 더 노동과 시간을 갈아 넣든 간에 말이죠. 예, 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이거 약간 일론 머스크가 했던 비슷한 말이 있는데,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거기 뭐 테슬라 직원 출신도 있고 테슬라 출신도 있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만들었죠. R1T라는 트럭 잘 만들었어요. 괜찮은 차예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상장을 했는데 순식간에 포드 시가총액을 초월해 버렸어요. 거의 뭐 테슬라 시가총액만큼 갔었어 한때. 근데 지금 마이너스 90%. 예. 저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지금 80%, 79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량 생산, 누구나 그런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량 생산으로 가면은 반드시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그랬거든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그 생산 체계 자체를 다 로봇으로 해서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그거를 되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개고생했죠. 예,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는 안 됐죠. 결국엔 지금 뭐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부터 한 번에 100% 로봇 자동화 하겠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처절한 고통을,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진짜 그 다음에 그 비용조차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죠. 예, 그때 저는 이제 다들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인터뷰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완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예, 그랬던 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봤어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꿈을 꾸고 뭐 그 누구죠? 이지성 작가인가? 예, 꿈꾸는 다락방 이런 거 저도 군대 있을 때 봤거든요. 굉장히 희망찼죠. 예,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루에 100번씩 쓰면 이루어지는구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간절히 원해도 자꾸 까먹고 그래서 자꾸 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단지 목표를 잊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뭐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지 말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가죠.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 그걸로 100번 쓰기를 이제 뭐 어떤 뭐 켈리체 회장님인가 김송 회장님도 막 핸드폰에다가 뭐 패스워드로 적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랑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1000만 번 쓴다고 하루에, 예, 절대 이행하지 않고는, 예, 내가 직접 내 두 발과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내 몸뚱아리를 그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지 않으면은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잊지 않으면 돼요. 내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큰 그림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때 그런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말들에 속아서,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치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옛날에 그런 초능력 그 마술사가 했던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봤는데 유리컵이 자기가 염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염력으로 그 유리컵을 깰 수 있다 해서 그냥 진짜 깨지는 거예요. 눈이 본 앞에. 근데 그 화면을 굉장히 초슬로우로 돌려보니까 굉장히 초미세 망치가 뽕 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나와서 그 유리컵을 깨는 거였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속임 같은 거예요. 눈속임,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책을 팔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조정하거나, 예,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게 누구든 간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거든요. 예. 꼭 속이려고 하지는 않더라도요. 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예.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두 다리는 항상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바닥에 붙이고 현실을 베이스로 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야지만 내 현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개판이구나. 굉장히 내 경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구나. 그런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근데 저는 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는 방법들은 거의 비슷하고 학습 곡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실수는 다른 사람은 실수하더라고요. 대부분. 예, 대부분 뭐 얼추 비슷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학습 곡선도 비슷해. 예, 뭔가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을 놓고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실, 내 주제를 인정해야 돼. 내가 부족한 거, 예, 그리고 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계속 실수를 할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때요? 100%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과 갖고 있는 자산, 자원 모든 게 다 달라요. 성격, 생긴 거, 예, 습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면서 괴리가 커져서 오히려 저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 일지 모르겠는데 황혼이혼을 남자들이 나이 먹고 퇴직해서 집에서 이제 삼식이 노릇을 하다가 삼시세끼 챙겨 먹다가 와이프를 통해서 많이 이혼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의 이제 현실이 변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이 경제 주체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혼이 아니라 이제 퇴직을 하니까 경제력이 없어졌어요. 빵이야. 물론 그 동안 가정을 위해서 충실했죠. 근데 어때요?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그만큼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떠받들여 줬단 말이에요.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요.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도의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떠받들어 주는 게 당연히 아버지의 바람처럼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사람은, 와이프는 계속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그렇죠? 가족들은 다 직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퇴직당했다, 잘렸다, 그렇죠? 아버지 어때요? 나 대기업 간부였어, 부장이었어, 이사였어. 그래서 나 아직도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 경제에서 그 경제권,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잔소리하게 되고, 똑같이 자기 권위가 없는데, 권력도 없고, 그런데 잔소리하니까 가족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아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2년 3년 된다? 아버지 한심한 모습, 맨날 집에 가면은 소파 위에서 퍼져서 TV나 보고 있고, 신문이나 읽고 있고, 현실과 단싸고, 그래도 뭐 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해서 다 날려먹고 이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권력을, 경제력을 되찾거나 그 가정의 지위를 되찾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능력이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젊은 굉장한 에너지고 기회지만 당장 여러분이 할 거가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회사에 가서 저 급여 올려주세요, 급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거나
기여한 것도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회사에서 불안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사의 기여도가 연간 뭐 한 3, 40억씩 기여한다 진짜 매출로.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여러분한테 30억을 여러분이 기여하는데 1억 정도 안 줄까요? 1, 2억 정도 안 줄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뀌는 것서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인생이 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을 거예요. 그래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망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절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자리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더 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따 와이프랑 강아지를 산책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